당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경쟁력은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학습입니다. 이제 예능보다 재미있고 다큐보다 깊이 있는 당신에게 이로운 지식이 시작되는 곳 이지 캠퍼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이름 이지 캠퍼스. 안녕하세요, 조수현입니다. 앞으로 잡코리아 그리고 오마이스쿨과 함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한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궁금증과 취업 합격에 필요한 팁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1회 방송을 장식해 주신 분들은 세계적인 기업이죠. 필립 모리스에서 나오신 곽정우님, 수평적인 기업이어서 그냥 님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곽정우님 그리고 최용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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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명함을 받을 때 그냥 누구님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수평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짐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우리 레이디스 퍼스트로 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레이디스 퍼스트는. 네, 저는 이제 인사부 채용팀에서 이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최용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립 모리스에 취직을 하고 싶으시면 이쪽에 매 같은 눈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갖다가 잘 들으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최근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아이코스라는 제품을 마케팅하고 있는 그 마케팅 담당자 곽정호라고 합니다. 자, 이 오늘 프로그램은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취준생의 압박 인터뷰입니다. 대체로 압박 인터뷰 하면은 기업 쪽에서 취준생한테 압박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취준생들이 기업을 인터뷰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취준생의 역할은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기업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취준생과 비슷한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조직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아가지고 압박 인터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두 번째 파트에는 뭐가 진행되느냐? 역시 취준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건 뭐겠습니까? 합격 꿀팁. 직접 사람을 뽑으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야,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요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좋은 인재를 또 뽑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압박 인터뷰 파트를 일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인사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뭐 많은 이력서를 보면서 압박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겠지만 오늘 저는 잡코리아에 나와 있는 한국 필립 모리스의 웹페이지를 이력서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서 압박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학생 때 굉장히 생활고를 겪으면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취직을 할 때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하면은 이 회사가 나한테 뭘 해줄까? 정확하게 내가 얻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리 후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다양한 복지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예, 여기 엄청나게 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식, 석식이 제공됐다. 석식이 제공된다는 건 좀 무서운 얘기네요. 집에서 저녁을 못 먹는다. 야근이 잦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나요? 보통 그건 이제 저희 양산 공장에 있는 교대 근무자들에 해당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교대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삼식이 다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일반 사무직 분들은 양산 공장에 사내 식당이 있어서 예. 거기서 이제 일식이 되게 맛있는 밥이 제공이 되고 있고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어제 메뉴가 뭐였어요? 그건 잘 모르는 저는 서울 본사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본사 같은 경우에 사내 식당이 없고 대신 이제 식비가 이제 따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양산이 그 제가 알고 있는 경남에 있는 그 도시가 맞나요? 양산?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서울에서 취업하기가 힘들지만 사실 그 지방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동네는 일자리 없어라고 낙심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경남에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만 해요. 근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 생산직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생산직 외에 다른
취직 기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지원을 하실 수 있나요? 둘 다 이제 기회가 많고요. 저희가 생산직, 그러니까 기계를 실제로 이제 운영하시고 관리하신 생산직 말고도 사무 관리직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생산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들이 되게 많은데 그쪽에 채용을 오히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쪽에 도전을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할 기회가 수도 있죠. 유리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도 이제 이거를 새로 하는 업무, 새로 하는 이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또는 이제 다른 해외 법인들이 나중에 저희를 보고 배워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더 많은 뭐 출장 또는 이제 해외 발령의 기회들이 아마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된 생산 공정을 그 필립 모리스가 사업을 시작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다 이렇게 그 이전을 할 때 그런데 가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 뭐 다른 해외 법인들 중에서도 공장을 새로 설립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 뭐 유럽 국가 중에서 새로 공장 설립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저희한테 뭐 여러 가지 뭐 팁이나 뭐 업무를 이제 노하우나 이런 거를 전수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생산 노하우를 갖다가 그 현장에서 보면서 또 관리 업무도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널찍하게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쪽으로 특히 이게 어차피 그 생활을 하시는 반경이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 양산이 부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가깝더라고요. 어느 정도 걸려요, 차 타고? 차 타고 차가 안 막히면 30분 만에 가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또 부산에 계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집에서 너무 멀리 서울까지 와서 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은 우리 경남 지역에도 이렇게 글로벌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문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저희 부산에서 그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 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 IFC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그렇습니다. 이 그 IFC에 몇 층 정도 되나요? 저희는 25층, 26층 두 층을 쓰고 있습니다. 비유가 좋나요? 어, 국회의사당을 내려다볼 수 있나요?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도 잘 보이고요. 아, 그렇군요. 서울 시내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히 여의도 불꽃 축제 시즌이 되면요, 직원들이 다 가족을 모시고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관람을 하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이제 쓰면서. 네.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사무직에도 해당되는 서울 본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일반적으로 저기 써 있는 뭐 국민연금 보험, 경조휴가, 경조금 지원 이런 건 이제 대부분 모든 회사들이랑 비슷하게 저희가 모든 직원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예시를 들어보자면 조금 뭐 다른 기업들이랑 다르게 뭐 친가 외가 둘 다 지원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당황을 하시나 보려고 일부러 이제 단독직입적으로 복리후생 얘기부터 들어간 건데, 자, 그 한국 필립 모리스가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그럼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불안감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기대감 같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 이런 것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저는 심지어 이 회사에 이제 신입 때부터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 제가 인턴 때 느꼈던 부분이랑 사실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그 개개인한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그 개개인이 이제 서로의 업무에 있어서 본인이 리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턴이든 뭐 대리급이든 부장급이든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다른 대기업 다닌 친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제 중요한 업무가 주어지기까지는 보통 뭐 최소 몇 년이 걸린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입을 입사하면 바로 일단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고 바로 그 본격 실무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그 중요한 업무를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랑도 연결이 되는 게 대기업처럼 뭐 사수가 붙어서 몇 달 동안 연수를 해서 그 업무를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투입이 되는 거죠. 거기서 진짜 보고 느끼고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원래부터 있던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성취를 느끼면서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참 좋지만 가가지고 어떤 선배가 붙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최대한 많이 저희가 스피크업 앤 리슨이라고 하는 많이 경청도 해야 되지만 네. 조금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 적응하는 반면에 뭔가 좀 약간 묻어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친구들은 그 많은 한계를 느끼는 그런 저희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학에 성공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를 미국에 보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못하게 해서 답답하게 생각한다면 유학을 보내시고 네. 나는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노력 자체를 갖다가 누군가가 조용히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비유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서구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내 비전은 이거다. 나는 이걸 원하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계 기업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설립 연도가 그 코리아 설립 연도가 89년입니다. 그러면은 위로 29년치의 한국인 선배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문화라는 것이 기업의 문화도 있지만 나라의 문화도 있는데 아무리 그 기업에서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한다 그래도 한 위로 29년치의 선배님들이 계시면은 결국 우리나라처럼 약간 뭐 이렇게 선배 앞에서 이게 인사도 안 해 이런 문화가 살짝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선배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필립 모리스에 한 10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랜 시간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래도 외국계 기업이어서 다른 나라에 있는 필립 모리스와의 교류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화적인,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모이게 되면은 뭔가 이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한국 소속의 직원들이 많이 뒤처진 부분들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매니지먼트, 저희 임원진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데 외국에 나가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인재들과도 부딪혀서 뭔가 승부가 되게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님 호칭을 붙이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미팅 자리에서 너무 윗사람만 아니면 연차가 많은 사람만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지양하고 그리고 직급이 어리고 그다음에 젊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그 의도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조금씩 문화를 바꿔가게 되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바꿔가고는 있지만은 많은 그런 그 변화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두 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님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차 차이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연령대를 보셔서 그런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예 무리수. 연차가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많이. 물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딱 들어오셨을 때 연차가 많이 나는 두 분이 같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말로만 수평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국내 기업 문화에 많이 익숙해진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옆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런 분들 나름대로는 또 힘든 부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왜냐면은 그냥 이런 회의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오는 게 내가 늘 일해왔던 방식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조용하게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의견을 말을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을 또 표현하라 그러고 약간 그런 문화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좀 조용하게 가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것도 약간 도전이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조용히 듭니다. 내 일만 하고 싶은데 왜 굳이 거기서 내 의견까지 얘기하라고 그러고 자꾸 아이디어 내라 그러냐 아니면은 자기가 강하게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좀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기업 문화도 뭐 어느 문화나 마찬가지로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도 되게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딱 3년 차를 시작했어요. 예. 근데 본부장님이라든지 이사님 이런 이제 비슷한 레벨, 비슷한 직급의 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 오히려 저를 먼저 바라보세요. 너부터 먼저 한번 아이디어 어떤 게 있는지 말해보겠니?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아이디어도 더 이제 많이 수용을 해주시는 것들도 보게 되면 아 진짜 내 아이디어 하나하나도 되게 소중하게 이루어지고 나름 잘 이게 바행이 되는구나라고 많이 느끼죠. 그 제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뭐 제 사촌 동생이라든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뭐 물론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그러겠지만 저희는 그 남녀 평등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부담이라든지 눈치를 보진 않고 오히려 그거를 더 이제 편히 쉬다 오라고 격려를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거를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파악을 했고 여기 보면 사원수가 지금 70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뭐 이게 2017년 정도의 정보 같은데 그 이후로 좀 신입 사원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실제로 현재 직원은 한 1,100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 좀 기여한 부분이 양산 공장에서 새로 이제 생산 시설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좀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최근에 채용을 좀 많이 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도전해볼 만 합니까 학생들이? 그렇죠, 지금 당연하죠. 많이 뽑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아직 많이 뽑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제 복리후생 얘기를 먼저 했지만 사실 진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한 건 얼마 주느냐일 텐데 잠깐만 제대로 본 거 맞아요? 계약직을 포함해서 7,050만 원이 평균이다. 그 저희는 뭐 아무래도 인사부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예. 그 연봉이라는 게 아무래도 대부분의 많은 외국계 기업이 그렇듯이 굉장히 성과 제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 뭐 승진이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 개인별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뭐 연봉에 대해서 어떻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성과나 아니면 본인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직급이라든지 그다음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다르게 그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 동종업계 평균 연봉이 한 3,500 정도로 잡히거든요. 그럼 거의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동종업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그 호봉제가 아니라 성과제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그 연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분들도 계세요. 비슷한 직급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3년 차인데 뭐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국내 대기업의 3년 차 사람이랑도 이제 뭐 상승률이라든지 승진 속도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 개인이 뭐 성과를 엄청 잘 내서 뭐 진짜 빠르면 3년 안에 과장을 다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구나. 자기 하기 나름이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 평균을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좀 케바케인 면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연봉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요. 이제 사원에서 부장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연봉이 2배 이상 증가를 하는데 이거는 직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점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분석을 하시겠네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직급으로 나누는 게 조금 저희 안에 있는 제도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님이니까 사실. 네, 다 님이고 뭐 한 그 뭐 예를 들어 레벨이라고 부르면 한 레벨 안에서 성과에 따라서 저거랑 맞을 수도 있고 저거와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평균을 보고 얘기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공채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 기업들은 대체로 공채라는 제도를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재를 찾나요? 보통 이제 저희도 다른 많은 외국계 기업들처럼 경력직 채용이 이제 수시로 많이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의 약간 공채랑 비슷하게 매년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신입으로 이제 입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마 한국에서만 취업을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일을 하면서 회사 쪽에서 지켜보는 약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죠? 저희 인턴십 프로그램 조금 특별한데 쉽게 말하면 체험형 전환 인턴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어려운데요. 예, 조금- 저도 설명을 어렵게 했지만 체험 전환 인턴십 무슨 금융 용어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인턴십으로 들어오시면 한 2사이클 동안 여러 가지 부서랑 여러 가지 업무를 좀 체험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도 맡게 되고 다양한 부서랑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해볼 수 있는 체험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인턴의 성과를 통해서 저희가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턴으로서도 성과를 낼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는 이 정도 성과를 낸 그 인턴한테는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는 거죠. 너가 네. 정직원을 일하고 싶으면 우리가 전환을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로 지원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격 꿀팁 코너입니다. 지금은 내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척 해봤습니다, 한번. 근데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합격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겁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스위스계 기업이잖아요, 그죠?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4개인 나라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4개를 다 해야 되는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토 로마노를 다 해야 취직이 되는지, 아니면은 최소한 영어를 한다 그러면 영어를 갖다가 거의 할리우드급으로 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직장 생활 속에서 외국어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어를 조금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사에 들어갈 때 프랑스어, 독일어 막 이렇게 3개 언어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냥 영어만. 저희는 이제 공용어를 영어로 좀 두고 있어서 특히나 뭐 부서별로 약간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사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제가 그냥 다른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외국계이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영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많다고 있더라고요. 해요. 예. 예. 저희는 근데 기본적으로 부서장 분들이 대부분 외국 분이신 부서들이 대부분 많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다 예.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어나 아니면 영어를 써야 되는 기회나 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이나 특별히 본사 쪽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 속한 그 소속원들은 영어로 대부분의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 본인이 덜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이 일반적인 한국인이 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잃을 수 있는 정도의 영어가 필요한 건지, 그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어학연수나 네,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 대부분 직원분들인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많이 성장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유학이나 어학연수 굳이 다녀오지 않고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꼭 내가 유학생이어야만 된다, 아니면 꼭 내가 외국에 나갔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되고요. 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어차피 뭐 유학생들만 뽑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잘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유학을 갔다 오거나 어학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니다라는 네. 거는 확실히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리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도 저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활동들이나 저희가 뭐 소비자들을 바라보고 소비자들에 따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가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지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업무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에 내놓는 제품이나 커뮤니케이션 그런 여러 가지들은 다 이제 국내 상황을 많이 알고 또 한국어를 잘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아마 제가 가장 좀 귀가 솔깃했던 것은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중에서 인컴파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인컴파스 프로그램에 내가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보를 어디서 찾고 뭐를 준비해야 되나요?
일단 뭐 저희 글로벌 웹사이트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희 한국에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다른 해외 법인들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다 이제 똑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싱가포르, 남아공, 뭐 러시아 등등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인턴 때 여러 가지 부서를 체험해보고 프로젝트 진행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잘하게 되면 전환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원서를 접수할 때 뭐 이제 한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서에 대체로 뭐 스펙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학 시험도 여러 가지 보고 뭐 자격증도 여러 가지 따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해요?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력서를 받지 않아요. 이력서를 아예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가요? 학벌이 중요한가요? 학벌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기준으로 인턴을 뽑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경력직 채용을 할 때도 저희가 이 역량 베이스로 많은 면접이나 그 채용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역량을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청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이 내가 학점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은 인턴에 들어가기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다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으면 그럼 뭐를 기준으로 인턴에 합격을 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를 보세요? 딱 지원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어요? 진짜 저희 기본 지원서는 이름, 연락처, 그리고 뭐 졸업 연도, 그리고 어학 성적을 넣기는 넣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참고형으로만 쓰지 이제 그걸로 뭐 커트라인 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본인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기본 인적사항 적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단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인적성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시험이 있네. 시험은 있죠. 시험이 있구나. 하지만 시험이 저희가 예. 진짜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기 위함이 있고 그 다음에 1분 자기소개 영상 그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진행이 되는 좀 특별한 면접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특별한 면접은 어떤 방면에서 특별해요? 일반 면접을 생각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 있다가 누구누구 지원자 들어오세요. 그럼 네. 그런 다음에 5년 후에 꿈이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성장을 하는 기업에서 제 역량을 다해서 매출을 신장시키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나가세요. 이런 게 이제 떠오르죠. 저희는 실제로 그런 질문은 거의 안 하고요.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조별로 이제 짜가지고 심지어 뭐 단체 후드티를 입고 약간 게임이랑 뭔가 좀 이제 단체 토론 뭔가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이 친구가 이럴 때 저렇게 빨리빨리 행동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미국에서 중요시하는 그야말로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리더십 세 가지를 실생활에서 본다. 이게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거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시험이에요.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성적을 평가를 하는데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 경험에는 이런 환경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뭔가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척 하려고 그러면 금방 다 들통이 나고 그냥 얼마나 편하게 자기 자신의 평소 실력을 보여주느냐. 맞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그냥 평소 모습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on ground assessment라고 부르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on ground assessment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청년들이 인턴 기간 동안에 돈을 안 받고 인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체로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무급 인턴이잖아요. 그렇죠. 인컴파스 인턴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완전 유급입니다. 완전 유급. 완전 유급입니다. 이전에 인컴파스 친구들과 한번 식사를 했는데요. 네.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는 굉장히 그냥 망설임 없이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가장 급여가 좋았다고 하는 발언을 하는. 네, 맞아요. 뭐 나이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인턴은? 없습니다. 알죠. 네. 그래서 뭐 저같이 갑자기 38살에 첫 취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더 웃으시는 좋은- 거 보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더 좋은 자리로 취업하셨죠. 네. 아이고 저런 얘기는 우리 회사 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이런 면접에서는 그냥 뭐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과제를 주고는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약간 본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짧게 조금 이제 자기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긴 한데 대부분의 액티비티들이 이게 조별 과제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평가자로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줘요. 평가자 입장이 중요해요. 이거 케이- 잘 보여야 되니까. 네, 아니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A라는 기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당신은 B라는 기업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뭐 각 기업마다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뭐 공장을 지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창고장을 지어야 되거나 약간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버젯 안에서 내가 왜 이 공간의 이 위치에 이러이러한 공장이나 창고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무래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약간 수학적으로도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본인이 이제 이거를 잘 팔기 위해서 뭔가 이 전략적으로 스토리를 짜야겠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즉흥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이게 틀리고 맞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런 그 제안을 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와 닿으면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되죠.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를 풀라고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좀 자기만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아무래도 좀 선호하신다는. 그 경력직 채용의 면접도 해보신 적 있나요? 네네, 면접도 해보면. 네. 그럼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문제를 내세요? 경력직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신사업 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신사업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면접을 봐요. 그럼 이제 이전 회사에서 어떤 조금 리더십을 가지고서 일을 하셨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도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 면접을 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각 분야에 있어서 얼마큼 큰 그런 흔적을 아니면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 것 같고요. 좀 주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의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하시는 업무나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익숙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 좋은 성과를 이뤘는지, 두 번째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돼야죠. 마케팅도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생각을 설득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스위스에서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럼 그런 기회들이 좀 주어지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뭐 물론 이제 모든 타이밍이나 이제 기회가 다 맞아 떨어져야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발령이나 장기 발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기 발령이 꽤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외국계 기업에서 비해서도 조금 더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한국에서만 살고 싶지 않고 조금 글로벌한 경험을 쌓고 싶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 특히 필립 모리스 같은 데 취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외국으로 나가셔서 뭐 한 7년, 8년 동안 도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조금 다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배움의 차원에서 나가가지고 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짧게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또 비즈니스에 또 보탬이 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요. 네, 정말 실제로 저희 회사의 약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다시 20대가 된다면 아까 30대는 길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지원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다시 20대가 된다면 좀 가고 싶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뭐 회사 자랑 조금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신입 때부터 다닌 이제 케이스인데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 회사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회사 생활 시작한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도 주어지고 제 발언권도 많이 주어지고 뭔가 이제 실제 제가 업무를 리딩할 수 있는 수많은 이제 기회들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되게 뚜렷하게 제가 하는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 되게 진짜 평등하고 정말 이제 이성적인 기업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기업이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저도 자랑 좀 해주세요. 동의를 하고요. 제가 면접을 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담배 회사니까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니까는 조금 규제가 많지 않냐. 그래서 좀 덜 재밌지 않냐. 약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나 규제라는 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그 지금 이제 신규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내부적으로 그 여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뭔가 변화를 해보고자 하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담배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그 한 번쯤 호기심을 가져보고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막 그 대기업처럼 되게 큰 팀이 뭔가를 움직이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적은 인원이서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는 혼자 들어오셔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만큼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그런 결과나 아웃풋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제도라고 그런 장치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맞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필립 모리스, 한국 필립 모리스의 취업의 문턱에 대해서 또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합격을 하는 그날까지 저 조승현이 함께하겠습니다. 조승현의 잡캐스트 첫 번째 방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품격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며 그 지식은 평생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예능보다도 더 재미있고 다큐보다 더 깊이 있는 당신에게 정말 유익한 지식이 시작되는 그곳, 바로 여기 이지 캠퍼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이름, 이지 캠퍼스입니다.